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 거보다는 내년 중심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한 3년 정도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올해가 나간 삼재기도 하시고 마지막 삼재기도 하신데 근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올해 말부터 음력으로 9월 들어갈 때부터 조금씩 풀려 나가는 거거든요. 조금 물꼬가 조금씩 트여 나가요. 근데 이렇게 쭉 트여 나가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일단 집안에 살짝 상문이 비쳐요. 그래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하고 가까운 인척이를 내가 다 얘기하는 네, 거죠? 집안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거여서 근데 이제 이렇게 풀려 나갈 때 내가 운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계속 꼬여 나가고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 조금씩 내년 새운이 들어올 때 좋은 운이 들어오게 돼 조금씩 풀려 나가는 거. 근데 이럴 때 상문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어쨌건 별로 가깝지도 않고 먼 친척이어도 한 핏줄이고 한 가족인 걸 더 보기 때문에 살짝 막힐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일단 첫 번째가 올 지금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뭐 새롭게 변수가 생기는 해예요. 뭔가 내가 새롭게 하던 게 바뀐다던가 뭔가 새롭게 뭘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금전적으로 뭔가 창출이 좀 된다던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막 크게 큰 돈을 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이제 뭔가 안정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 마음이 좀 즐거워진다거나. 근데 딱 어머니 딱 본인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서 힘들긴 힘들지만 뭐 나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좀 힘듦이었고 이전에. 근데 이게 집안으로 놓고 가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나는 괜찮지만 조금 집안에 조금 시끄러운 게 자꾸 생길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상문이 비추어오는 것도 이 영향으로 뭔가 집안에 조금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 있으니 뭔가 좀 가족 간에 조금 불화가 좀 세질 수도 있고 뭐 그리고 평상시랑 좀 다르게 그냥 내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그게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 배제했을 때는 내년보다 조금씩 풀려 나가야 되는 형국인데 지금 가족관계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하고 저희 딸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 언니하고 저희 언니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딸은 지금 밖에 나가서 따로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한 집에 사는 사람 넷이고 언니, 저희 딸, 언니하고 언니 아들하고 이렇게 4명이 살고 있거든요. 남편은요? 없어요. 이혼하신 거세요? 아니면 이혼했어요. 이혼하신 거예요? 20년 함께 됐죠? 꽤 25년? 되셨어요? 자녀분들은 혹시 연락하고 지내세요? 저기 아빠랑요? 그건 저희 딸이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집 갈 때가 돼서 지금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이 집안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상문이 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번 가정을 이루셨었고 지금은 이혼하셨지만 자녀분한테는 이 집안에 드는 상문이 자기 아버지도 해당이 좀 되거든요. 집안 쪽으로. 할머니도 되죠. 아직 할머니가 그쵸. 살아 계시거든요. 네. 90세 정도 되셨으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그쵸. 있겠네요. 저하고는 없지만 애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네. 하면. 근데 조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연세가 드셔서 가시는 거는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좀 스트레스 받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나와요. 저하고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그래 가능할까? 지금 얘기 말씀하신 대로 따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결혼을 왜냐면 앞두고 결혼을 그러니까 상견례를 해야 될지 안 그쵸. 해야 될지니까 저하고는 사실은 저는 별로 저기 하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머니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상견례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거대로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고. 그렇죠? 좀 그렇게 보여요, 많이. 근데 크게 뭐 다른 문제가 엄청 크게 생긴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음력으로 설이 지나야지 이제 완벽히 그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음력 3월까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상경례를 정말 진짜 뭐 빠른 시일 내에 하실 게 아니라면 계획 잡혀 있는 게 아니면 올해는 넘기고 하는 게 조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 큰 딸하고 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27. 우리 딸이 27, 이 친구가 28이에요. 7, 8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분이 남자분이 9이고
또 내후년에 하자니 우리 여기가 딸내미가 또 9이고 그래서 제가 나는 30쯤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쪽 집에서는 2년 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지금 그것도 그래서 서로 좋으면 지금 집도 신혼집 알아보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것도 따님이 27이면은 돼지띠 음력 11월생이라서 빠른 96년생이세요 우리 딸이 빠른 그래서 음력으로 하면은 돼지띠고 양력으로 하면 성씨는 얘기해서 이씨 이씨. 요 남자친구분은 모르시겠죠? 이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님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어린이집 교사 교사. 지금 유치원 저걸로 지금 해볼까 하고 지금 공부 중이더라고요. 계속 공부 욕심은 있더라고요. 일단 원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섞여서 들어간 건데 전개로 봤을 때도 따님은 결혼 조금 일찍 하기 좀 아까운 사주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요즘 세상이 아무리 남녀 평등이 결정이 됐어도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앞길이 조금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아기가 생기면 좀 나도 또 일도 또 놔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또 살림도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둘이서 좋아서 그냥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결혼으로 묶이면 조금 지금은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더 좋게 될 수 있는 거를 따님이 못 가져가는 형국이에요. 왜냐면 지금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사주가 여기는 29만 넘어도 30살만 넘어지게 돼도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풀려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좋게.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궁합이 끼게 되고 대주 운을 따라가요. 대주가 조금 많이 힘들거나 그러면 이게 같이 조금 이제 막히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 결혼할 시기도 솔직히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따님은 30이 조금 넘어서 가야 돼요. 앞자리가 산자가 들어가야지 결혼을 해야지 별 탈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그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대로 정확히 생년월일은 모르지만 어차피 신점이니까 봤을 때 이제 상이 될 만한 분이 여기가 이동수가 너무 잦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어디 한 군데 오래 있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좀 원래 뭐 직장을 다니면 처음에는 한 2년 뭐 1년 이렇게 좀 경력을 쌓아서 옮기다가 조금 이제 직급이 달면서 쭉 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 자체가 뭔가 그렇게 한 군데 오래 있을 만한 사람이 조금 아니에요. 오래 있기도 좀 쉽지도 않고 본인 성격상 좀 그게 조금 그러니까 욕심은 많아서 막 일은 벌려놓을 수 있는데 수습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다. 지 아빠하고 똑같은 분이라거든요. 딱 그러네 성격이. 원래 근데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옷에 관련 쪽으로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하니까 움직이는 직업은 맞는데 좀 딱 지 아빠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 지금 좀 저는 일단 이 결혼은 어차피 뭐 어머니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저쪽 집안에서 크게 신경 안 쓰면 그냥 일단 둘이 그냥 여기서 돈 거라고 생각하고 좀 살아보다가 뭐 1, 2년 살아보고 그래도 둘이 마음이 변치 않고 괜찮으면은 그때 식을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너무 급하지니까 저도 워낙에 얘가 저기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거든요. 아홉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2년 뒤에도 변함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네. 어차피 자기네들 힘으로 불어서 가드니까. 왜냐면 궁합으로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 결혼은 아홉수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그래요?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2년 정도 후에 결혼을 막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뭐 지금 당장 어차피 뭐 지금 시국에 결혼한다고 해도 뭐 결혼식답게 잘 하기가 쉽지가 않은 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2년 뒤에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사주에서 보면은 어머니 건강이 되게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50건 비슷하게 와서 팔이 안 올라가요. 지금 이병원 지금 돈만 열심히 깨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 왜? 몸이 원래 타고나게 몸이 좀 약한데 근데 이게 어머니는 그 다행인 거는 큰 병이 오는 사주는 아닌 거예요. 자질함. 자질함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마음의 병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몸이 편치가 않으니,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몸에서 자꾸 이렇게 표가 나는 거에 조금 예민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럴 때는 내가 즐거운 걸 하셔야 돼.
내가 뭐가 됐든이라도 그냥 진짜 사소하게나마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뭘 하셔야 돼.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이거 아파가지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가 아프니까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뭐 하니까 제가 음식 서빙 쪽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은 성내동인데 같이 일하자고 하는 데는 분당이에요. 엄청 많네.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오라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팔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든 데가 여기가 지금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해도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데를 이쪽 강남 쪽으로 알아봐도 자리가 지금 있는지 그거가 지금 제가 직장 때문에 좀 이렇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요. 손병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타고나게 진짜로 남이 뭐라고 하면 속으로 삭히고 있다가 그게 병이 되는 사람이라 그거는 뭐 못 고친다고 하시면 풀어낼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일적인 부분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 방향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이 방향 가든가 이 방향으로 방향은 가든가. 크게 상관은 없고요. 시기를 좀 말씀 좀 드리면 그냥 소일거리로 잠깐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풀타임 막 이렇게 네. 하시는 거는 힘들고 왜냐면 몸이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잠깐 적은 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건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봄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돼요. 돼요? 네. 와. 내년 양력으로 4월이 들어가야지 몸이 확실히 풀려 나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렇게 점집 무당집에 왔으니까 귀신 얘기 조금 해드리자면 집안으로 조금 일찍 가신 남자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두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유복자거든요. 저 5개월인가 있을 때 가셨어요. 산에 가서 객사로 가셨어요. 자식 4개 앞서갖고 눈도 못 감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해드렸어요? 엄마가 저 초등학교 때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워낙에 그때 제가 아팠거든요.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아프셨다고 또 하니까 이게 조금 조상의 기운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 좀 해당이 좀 돼요. 그런가? 글쎄 그런 못 느껴서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뭐하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워낙에 금전적인 문제가 그렇죠. 없으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알고 몸이 있어요. 계속 자꾸 뭐 내가 어떻게 특출나게 뭐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 뭐 술을 막 과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없어요. 뭐 담배를 태우시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것도 아닌데 몸이 자꾸 이렇게 뭐 물론 내 속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청춘에 간 남자가 너무 세게 보였어요.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근데 이분이 크게 뭔가 그러니까 원래 조상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을 못 감으시다 하셨잖아요. 내 자식 새끼들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아둥바둥해지니까 그 기운들이 내가 타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스스로. 그래서 내가 몸도 좀 이렇게 아픈 것도 해당이 좀 되고 일이 조금 막히는 것도 좀 있어요. 답답할 수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거기서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크게 제가 봤을 땐 뭐 천도를 해준 어차피 한번 하셨으면 크게 상관 천도를 또 해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을 타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조금 편찮은 시간 이렇게 할 때는 한 1년, 2년 정도는 장례식장 같은 데는 안 가시는 게 좋다는 거. 웬만하면 피하시라는 거. 근데 저희가 진짜 애매모호한 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버지랑 저하고 사남매 나오시고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다른 분하고 이제 결혼은 안 하시고 하여튼 같이 사신 분이 40년을 사셨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둘째 아버지가.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진짜.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100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고 이 세 분이 다 같이 돌아다니시면 유람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식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를. 그리고 마음에 걸려서도 그러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에요. 그 부분도. 근데 걸리죠 항상 가면은. 근데 어차피 조금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어머니랑 또 이제 두 번째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워낙에
그냥 자기 딸보단 내가 더 친딸 같았으니까. 그래서 더 아무런 애틋한 거야. 문제가 없거든요. 돌아가신 상태에서도 뭐 탈이 났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본 아버지가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지금 뭐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런 게 좀 있다는 거.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집에서 생활만 해요. 음, 체격이 이렇게 나가요. 100kg. 키는 70인데 100kg예요. 몇 살이에요? 걔가 저기 23, 24. 24. 범띠예요? 아니 범띠 아래. 범띠 아니 토끼띠? 네. 99년생? 네네네. 몇 월생이에요? 3월생. 음력으로는 2월생이고. 일 언제쯤 할까요? 생각은 박혀 있는 애인데 이러다가 진짜 집순이로 그냥 탁 절벽할까봐. 그럼 얼마나 놀았어요? 지금 작년 1월 저하고 비슷하게 놀기 시작했으니까. 작년 1월부터? 아니 올해 1월. 올해 1월부터? 편의점만 하고 계속 알바만 해. 직장 다닐 생각 아예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를 되게 깊이 해요. 자기가 체격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어머니 사주는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크게 뭐 무거운 얘기가 안 나오겠다. 그래서 가볍게 끝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둘째 따님도 봤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솔직히 크게 그냥 어머니도 보이는 이 청춘에 가신 분만 살짝 그랬었고, 근데 이 따님을 보니까 여기가 조금 솔직히 문제가 조금 있어요. 사실 타고나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신기라고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기가 있다고 무당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랑은 별개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 그대로 이런 기운들을.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으면 뭐 삼재라든지 이렇게 삼재라고 다 힘든 건 아닌데 좀 해당이 좀 된다거나 뭐 운이 조금 안 좋게 들어오면 진짜 힘들어진다거나 그리고 장례식장 이런 데 갔다 오면 문제가 또 된다거나 그리고 신기가 많이 있어야지 빙이라든지 귀신이 씌이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기가 별로 없으면 안 붙어요, 귀신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같은 무당들은 귀신을 몸에 실었다가 내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신기가 많으면 귀신이 내가 원치 않게 실렸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내 기운으로 같이 있어도 버텨내요. 근데 이게 데미지가 쌓이면 이제 딕이 엄청 예민해지고 난폭해지고 사람이 싸나워지고 예민해지고 엄청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 둘째 따님이 이런 기운을 원래 타고나기를 많이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뭐 꿈도 되게 많이 꿀 거고 뜻이 있고 없고 기억이 안 나도 뭐 작품도 정말 많이 꿀 거고요. 촉도 조금 좋을 것이고 되게 예민할 거예요. 사람 자체가. 예민만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갖고 저희한테 같이 있으면서. 근데 예민은 해요. 엄청 예민해요. 엄청 예민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에 객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안 나가기 전에 그런 데서 뭔가 붙어오는 거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진짜 빙의처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속세에 살면서도 조심해야 될 게 조금 있는 거예요. 뭐 장례식장, 결혼식장 뭐 이런 데 웬만하면 좀 안 가는 게 좀 좋고 그리고 집에 잘 때 방향이 조금 머리를 좀 잘못다거나 이러면 또 계속 뭐 기운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자체는. 왜냐하면 너무 예민하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따님은 어머니가 좀 이렇게 점집을 조금 다니시고 어디 가시는 데가 있으면 따님은 1년에 한 번씩 부적을 하나 해줘야 돼요. 저희 둘째 딸이요? 처음 들어요. 해줘야 돼요. 이게 뭐 재수를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보호막 쳐주는 걸로 그냥 이 사람 보호막 쳐주는 걸로만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이렇게 웅크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운 쪽으로 너무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이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하죠.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해야지.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운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점점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습관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런 기운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이미 몸이 그렇게 적응해 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운이 눌리고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이런 뭐 안 좋은 기운들, 뭐 귀신들 이런 영향력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는 거니까 조금 보호막 같은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만 크게 안 받아요. 한 2, 30만 원 받을 거예요. 어떤 보편적으로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해도 본인이 좀 지니고 있어야 돼요. 저희 딸이 다 본인이. 네. 근데 그런 거 안 갖고 있으려고 하는 안 친구라. 갖고 있어도 집 방 안에 놔두면 되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잠은 집에서 자잖아요. 그 자는 공간에 꼭 오랜 시간에 같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져요. 근데 밖으로 활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집에서만 그냥 오로지 게임 보기에는 깝깝하지. 엄마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딱 이 사람이 그런 시기예요. 지금요? 지금 이게 지금 올해부터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21살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뻔한 고비가 왔었어요. 이렇게 될 뻔한 21살 때. 그리고 지금 23이죠. 근데 네. 이게 길게 가면 25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이제 1년이 더 남은 거죠. 어찌 보면. 네. 근데 움직이려면 쉽지가 않아요. 원래 지금부터 슬슬 움직일 각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 자체가 지금부터. 지금 오늘이 8월 26일이에요. 음력으로. 음력 9월부터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솔직히 가끔가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엄마 나 왜 이러지? 그 말 한마디 나는 섬뜩섬뜩한 거예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무능하지? 엄마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저기 하지? 사람 만나기 왜 싫어하지? 이러니까 나는 그게 무서운 이게 거예요. 딱 지나가는 말이 무서워요. 이게 딱 그건 거예요. 이거는 너무 제가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딱 뭐가 붙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왜냐면 얘랑만 놀아야 되거든요, 얘는 자기랑만 놀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다 단절시키고 본인이 가지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만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근데 그렇게 은연중에 나오는 말들 그건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동화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무당이 뭐 귀신을 쳐주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머님이 또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같이. 혼자서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이런 시간을 거의 1년이나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어디 나가서 뭘 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겁이 날 거예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게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적이라도 뭐 지니고 있어야지 이게 같이 이제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부적을 가지고 지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자체가 그럴 마음이 딱히 없어요. 그럼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동화됐고 많이 습관이 벌써 뱄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어보려고. 지금 거기에 생각으로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몸은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아프기도 하니까 좀 많이 이렇게 여기가 아프니까 밤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따라서 못 자는. 그러니까 나도 영향을 준 것도 맞아요. 내가 아파서 끙끙 앓으니까 내가 나가 있을 시간에 걔는 자는 거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앓으니까 예민하니까 내 앓은 소리에 계속 깨는 거예요. 진짜 여기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잔 거 그럴 수도 있고. 이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안 움직이는 거야.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가 한순간에 막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안 하겠죠. 천천히 좀 정말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야 돼요. 이 사람이 9월이에요. 9월부터 11월에 바쁘게 조금 뭔가 이제 몸을 쓸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조금 더 세게 들 거고 조금씩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금전적이나 이런 거는 나한테 달란 적은 없고 자기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바닥이 나니까 엄마 나 이제 움직여야겠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옆에서 도와주세요. 뭐 같이 산책을 나간다든지 밤에 뭐 외식이라도 뭐 먹으러 나갔다 온다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해주셔야지.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뭐가 붙고 하더라도 내 젊은 기운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가요. 나이가 들면 문제인 건데 근데 아직 젊기 때문에 뭔가 좀 붙어 있거나 뭔가 그러더라도 조금 내가 이겨내려고 마음 먹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 건 또 처음. 그런 사주예요. 큰 딸은 아들로 태어나야 될 사주고 반대 아니었어요?
큰딸이 사주가 되게 좋아요. 요즘 세상에 살기에 딱 좋은 사주예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 사주는 다 칭찬받고 사는 쪽인데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좀 아팠어요. 어릴 때 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고 병원에서 이 사람은 중간입니다. 경기일 수도 있고 간질 갈 수 있고 그냥 정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안 다녀본 데가 없거든요. 애 건치려고. 근데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그래도 낫게 한 게 동자승해갖고 머리 깎여서 동자 체험하고 나니까 애가 거기서 마음 다스리는 걸 조금 어린데도 배웠어요. 5살 나이인데도. 그러니까 화가 나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경기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기운을. 이 신기라는 기운을 이 친구 그래요? 너무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당하고 흡사한 사주인 거예요. 무당하고 무당을 할 정도까지 그런 건 아니지만 흡사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비슷한데, 이 사람은 속세에 살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거기에서 뭐 내가 지금 체격에 나가 사람들 신경 쓰고 뭐하고 하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원래 나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그렇게 몸이 불지 않고 그냥 평균의 몸이나 됐을 때도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부터 표현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고 왜냐면 나는 남들과 다르거든요. 난 남들과 다르게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첫 번째 다스려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이런 무당집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큰 따님 같은 분들은 굳이 뭐 저희들이 뭐 구슬해라 뭐해라 평소 살면서 할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잘 쳐나가는 스타일이고 작은 애가 딱 거기서 걸리니까 제가 온갖 시름이 다 걔한테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진짜 점집에 와서 뭘 하고 하는 거지 그냥 일반 분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뭐 물론 뭐 사고수가 있으니까 뭐 조심해서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건데 이분은 이런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촉혀놓고 뭐 명자를 걸어놓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여기는 그렇게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걸 눌러야 돼요. 이런 기운을. 안 그러면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이런 기운이 너무 커져서 정말 무당처럼 혼자만 중얼중얼하고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자기가 이겨낼 수 있지만 나이 먹어서도 계속 이게 쭉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제가 뭐 알지 못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렸을 때부터 표가 날 것이고 되게 예민할 거고 이게 맞아요. 별거 아닌 거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 다음에는 사람이 난폭해지기 시작해요. 그건 있어요. 나는 우리 되게 즉흥적이거든. 저희 딸이 꼭 하고 올라오면 벽이 나만 하는 게 없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주먹 자국이. 그 선을 안 건드는 선에서 이렇게 하자는데 사실은 같이 사는 오빠랑 얘랑 잘 맞기도 한데 잘 부딪혀요.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모나 엄마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오히려 오빠는 답답한 거예요. 23살짜리가 방 안에 있으니까. 야 그렇게 먹으니까 살쪘지. 아이 뚱뚱아. 이게 말 한마디도 이제 비수가 되는 거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있을래? 자기가 뭐라도 끊어주던가 했으라도. 안 해주죠. 자기도 돈 없다는 친구니까. 이제 용돈은 줘요. 자기가 이제 내가 놀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한 10만 원 주더라고 한 달에. 근데 주는 거에 대한 만큼 이렇게 막 그렇죠. 약간 좀 그건 좀 비수가 다른 되는 거죠. 거니까. 그래서 더 위축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걸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좀 부적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괜찮아지는데 본인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하고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어디서 무슨 구슬하든 뭘 하든 이 사람 자체가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 벗어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재수를 운을 갖다 몰아도 이 사람이 운을 가져갈 생각이 없는 거라면. 근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당장 다음 달부터 이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